오늘 뭐 제목을 좀 거창하게 중남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교육이라고 평생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제목은 정말 생각도 못 해봤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대에서 나이가 좀 있어요. 생김새보다 좀 나이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르투기스를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도 공부를 했었고, 이 안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우아무개라고, 예,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교육을 전공을 또 했고요. 예, 학부를 또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뭐, 교육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교육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실 때, 야, 이거 난감하다. 이거 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예, 이상한 답만 써있고, 네롱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질문을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긁어보려고요. 예,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스페니쉬를 하는 국가다 보니까 포르투기스를 쓴다고 막 했는데 이게 막 섞였어요. 섞여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잡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저기가 안 나오는구나, 마이크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내용하고 텍스트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거기 그 잘못된 부분들은 졸지 마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나중에 뭘 드릴게요. 네. 자,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뭐 코레아누 파라 라티노 아메리카노, 여기서 이제 국외음악 있어요. 네. 그래서 중남미 학자를 위한 한국 교육. 제목은 이렇게 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독도르 라울 페냐라는 그 학교는 사범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가 이제 오피셜 랭귀지가 스페니쉬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발음할 때 혹시 바뀔 수도 있고요. 단어가 가끔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기 이제 제목도 제가 한국말 순서로 많이 이렇게 순화시켜 봤는데요. 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도입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인트로두성.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이건 뭐 컴파트멘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정보를 나누는 거지 뭐 가르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안내하고 여러분들도 학습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교포 자녀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 뭐 가르친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에 보시면 한 5가지 써놨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에는 기본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니고요. 문화라든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문학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다뤄봤는데 시간상 아마 4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가다가 수업 시간에 못하는 부분은 여기서 간단한 뭐 음료를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밤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새벽 2시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여러분들의 재원을 바라는 거죠. 이거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는 상대방 또는 학습자 또는 청취자들의 그런 그 피드백을 받고서 같이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떤 수업의 모형 또는 모델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질문하면 질문 안 하잖아요. 저도 질문하라면 질문 잘 안 해요. 솔직히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엉뚱한 질문이 가끔은 굉장한 독창성을 가지고서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모르셔도 난 이거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너무 창피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포 말할 때 그런 부끄러움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거 지워야만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용어가 좀, 뭐 이런 걸
이게 무슨 교육 현장에서 뭐가 필요가 있어? 라고 이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식, 내용, 사용 그냥 단어만 보면 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의사소통할 때 이런 용어가 필요합니다. 저런 용어가 있어야 10분 이야기할 것을 1분 만에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 서로 아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가. 여기는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라 그랬더라? 뭐, 뱅베니도? 아니, 뭐라 그러죠? 네? 아, 뱅베니도라고 그러나요? 아니, 지금 이게 스페니쉬인지 포르투기스인지 불어인지 막 지금 헷갈려서 제가 이걸 우리가 그 언어의 간섭 현상이라고 그래요. 간섭 현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 마더텅이라고도 하고요. 모국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언어학이란 말을 어렵게 썼어요. 그렇지만 언어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시는 게 언어인데요. 언어를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조사를 가르친다. 조사를 가르칠 때 조사 그럼 뭐예요? 어떤 형태소. 말이 어려워요. 형태가 있잖아요. 글자, 모양, 아파레인스야. 형태. 그 형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form이라고 하는 거죠. forma. 그래서 조사다 그러면 명사 다음에 뭐 책상 위, 책상에 할 때 그 뒤에 붙는 말이잖아요. 우치사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그럴 때 그 형식 어떤 것은 이가 되고 어떤 것은 은이 된다. 는이 된다. 그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형태소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또 다른 말로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형식에는 사람으로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쟤는 뭘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 겉에 보이는 말 그대로 아파렌스예요. 외관, 외모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그럼 왜 나오냐? 사람마다 목소리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통사는 뭘까? 통으로 뭘 사나? 그런 거 아니고요. 통사라는 것은 이제 문장이라고도 말하고요. 문장 구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문론, 옛날 말로. 자음접편 시절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구문론이라는 단어 또는 한자어가 섞여 있는 그런 어휘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문론, 문장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게 무슨 형식이냐? 말을 하려면 어떤 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아무 단어나 막 던지면 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단위는 단어 하나입니다. 단어 하나지만 단어를 여러 개 열거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부가되거나 더 구체화되거나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가 어휘가 되겠고요. 어휘를 여러 개 연결하면 그것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 속에 어떤 원리가 있겠죠. 그 문장을 만드는 원리가 있을 겁니다. 뒤죽박죽 있어도 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주어 자리에는 꼭 주어가 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꼭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우리 남편은 뭐 옆에 있는 아줌마 남편인지 내 남편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섞이잖아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말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그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의문론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 그 소리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나왔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발음 현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의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제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말을 던졌는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르투기스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단어를 말을 했어요. 단어는 알겠는데 뜻을 몰라요. 연결도 됐는데, 그래, 이거 문장이 맞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의미가 안 와닿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용법을.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의미론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활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 화는 불화 이런 거 아니에요. 한자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예. 뭐 불을 사용하는 법이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니 말을 뭐 어떻게 사용해요? 잘 쓰면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예를 들어 어른들이 계셔요. 제가 20대인데 여기 지금 50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 쓰는 말과 공식 석상에서 쓰는 말. 아 여기 내 친구가 있네. 내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 미숙이가 있어. 그러면 제가 공식 석상에서 미숙이한테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미숙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컨텍스트. 컨텍스트 그거 담화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맥락. 어떤 환경, 처해져 있는 상황 그런 의미거든요.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고 그냥 서로 의사소통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도 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맥락이다, 역사적인 맥락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지금 한국 교육계에서는 이 화용론 쪽에 그 이론들이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해서 언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낱말, 문장, 또 문형, 형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언어 어학원이 있었답니다. 지금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라틴어나 그리스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대요. 문법 번역식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언어학이다 그러면 그냥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뭘 했을까요? 주로 번역만 한 거예요. 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랭구아인지 링구아인지 헷갈립니다. 랭과 스크리타가 있고 랭과 팔라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랭과 팔라다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문어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먹는 문어가 아니에요. 한자 모르시는 분들 먹는 문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이렇게 언어학을 쪼갤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언어학의 응용학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로 이런 내용을 머리에 담으시고 그런 형식, 형태를 가지고서 머릿속에 포맷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도 예를 들어 연결어미를 공부하실 때도 그래 이 연결어미는 의미는 이렇지. 형식은 그래. 이럴 때는 이게 와야 니까가 와야 돼. 아니야. 이럴 때는 아서 어서 해서가 와야 돼. 아니야. 이럴 때는 물어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있어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하고. 근데 대통령은 굉장히 포멀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는 뭐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의문론에서 다루는 것은 아까 그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냐 또는 뭐 좀 영문법 용어긴 한데 주절과 종속절이 있다 그러면 종속절에서 다루는 뭐가 이 말과 뭐가 서로 뭐 맞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세만티카 의미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폴로지아 모르폴로히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라그마티카스 그 다음에 여기 포네티카나 뭐 포놀로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히라고 발음하는 것은 스페니시니까 알아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안 들어있어요. 이거 조금 남의 책을 빌어왔어요. 보시면 한수야 밥 먹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크게 다를 수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않지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한수야 밥 먹어. 할아버지 진 잡수세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에서. 그렇죠. 아블란테, 그러니까 팔란치라고 그러나 모르겠네. 그 화자와 스피커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청자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면 한수야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청자가 할아버지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렇다면 동양 문화에서 특히 할아버지 극진히 모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께는 이렇게
존대어, 겸양어 또는 존대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너리피카성. 예,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3사가 밑에 와 있네요. 예, 제 정신세계가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야, 박찬호, 내가 말할 차례야. 예, 예를 들어서 1박 2일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박찬호가 나왔어요. 예, 강호동이랑 예를 들어 친구라 그러면 예, 박찬호, 야, 너 말할 차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찬호 선수, 예, 아무개님, 예,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이랬을 때는 친구냐, 그 사람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포 자녀나 또는 현지인들에게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존댓말이야. 너무 쉽게 말하고 가는 거죠. 한국 사람 다 그래. 너네 그렇게 따라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이 로직을 갖고 있는 똑똑한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고요.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그런 분들만 가르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브라질은 많이 앞서 있어서 네, 저는 조심들 하셔야 될 거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문장 번호 5번. 예, 아빠,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이렇게 해야 돼. 아빠, 뭐 문제 없어요. 반말인데. 왜? 파밀리아리다지. 예, 그거 굉장히 가까운 서로. muito próximo. 그죠? 아주 서로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아버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저렇게 썼을까요? 안 되겠죠? 이리 와, 회초리 가져와요. 예.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 자녀는 나이가 좀 있구나. 최소한 고등학생이거나, 예, 여기 말고요. 예, 한국에서. 예, 고등학생이거나, 뭐 대학생 또는 뭐 기혼자거나, 그런 친구들이 얘기했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는 제2언어나 제3언어로, 예, 같은 민족이지만, 예, 이거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아빠, 나 오늘 어디 갔는데 돈 500원 줘. 이렇게. 예? 500헤알 줘. 이렇게 막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막말해요. 저 매일 화나겠죠? 혈압이 180이에요. 그렇지만, 예, 그 약 먹어요, 매일. 진짜로 약은 먹어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언어학은 맨날 그 어려운 뭐 음성, 음운론, 막 이런 거, 뭐 신텍스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화용 부분.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TV를 보니까 막말하는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뭐 안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그것이 올바른 형태, 형식인 줄 알고 그거를 모델로 생각을 하고 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예, 여기서는 이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졌다. 여름 옷을 들여놓고 겨울 옷을 내놓자. 예. 보일러에 기름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기름을 훨씬 많이 들여오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이 내용들은 보시면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겨울을 준비하자는 얘기겠죠. 얘야 추우니까 잠바 하나 더 입고 나가. 예, 속에 뭐 스웨터를 하나 입고 나가. 그 얘기인데요. 청자와 하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문장 같아도 다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화용이라고 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법. 예, 사회적인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야 그러면은 한국만 그렇게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뭐 존대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리야, 뭐 고스타리야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존대법 겸용법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말이 조금 더 세련돼 있고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문화가 최고다. 그러니까 너네 무조건 따라야 된다. 헤스페이 따라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가르치실 때는 꼭 우리 것이 다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아무튼 남의 책을 좀 빌어봤는데요. 2003년도에 지은 책입니다. 거기까지만. 뒤에 또 책 소개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언어를 가르친다. 결국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쉬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서서 제가 최소한 세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뭐가 있냐면 야, 밥 먹어. 밥. 그러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글자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밥을 써봐. 그러면 밥을 박이라고 쓰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학습자들 중에서. 예, 밥을 뭐 바지라고 쓸 수도 있고요. 초기에 그래요. 그런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음절, 실라바가 그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시나 이런 것들은 음절 구조가 모음, 자음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이 돼서 일본어처럼 그죠? 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받침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은 이 근육이요, 그 CV 형태, 그 콘소난트, 보갈 그 형태에 익숙하다 보면요 받침을 못 해요. 그래 받침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또는 받침을 빼먹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콩을 뭐라고 불러요? 홍끼, 꽁끼. 예. 핑퐁을 뭐라고 그래요? 삥기, 뻥기. 예, 영어를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죠? 비징기. 이게 무슨 이런 게 영어가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듣죠, 사실. 그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실라바를 만들 때, 예, 그 음절을 만들 때 그 구조의 차이에 따른 그런 오류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 근육이 굳었어요, 입이. 그래서 일본 사람은 어때요? 아웃을 못하죠. 이게 닫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못 닫아요. 어떻게 해요? 아웃도. 예, 택시는 뭐라고 그래요? 예, 다크시.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맥도날드 어떻게? 맥도날드 되게 재밌어요. 좀 이상해. 예, 진짜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젊으셔서 그래. 이게 50만 넘어도 알아요. 그 마크도나르드라고, 예, 중간에 의와 우 사이에 있는 모음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매개라고 해서 매개 모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편안하게 해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언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형태. 연결어미의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프레임플루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아서, 어서, 해서가 있거나 저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서. 예. 그래서 양성모음일 때는 양성모음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예, 이해 안 가면 저도 안 내보낼 거예요, 오늘. 예, 강의실에서 못 나가. 예, 다 검사받고 나가세요. 자, 그 음성모음은 왜 어서인지. 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구조. 그러면, 용어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 활용할 때 그 용자예요. 컨주게이션. 예, 꼬누가성. 예. 그 용언이고요. 뒤에 붙는 것은 말 끝에 붙었다. 그래서 어미예요. 예. 어미. 예. 용언. 구조는 비가 오다에 오다는 뭘까요? 동사잖아요. 예. 연결어미라는 것은 동사 다음에 붙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한국말에서 이 코노가시언 그 컨주게이션 하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고경 또는 활용, 옛날 말로는 아마 고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고경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동사 말고도 형용사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를 형용사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길동이가 아버지를 길동이라고 못 부르듯이. 예. 못 불러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면 형용사를 그 어떤 설명, 서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descriptivo. 예. adjective, descriptivo.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동사가 뭐가 중요해, 형용사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묶어서 동사라고 하자. 왜? 그 특성이 같거든요. 거의 같거든요. 어떤 때 다를까요? 명사를 꾸며줄 때 달라요.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 예쁘다. 우리 내 친구 예뻐. 이렇게 하면 서술어가 됐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앞에 붙어요. 우리 예쁜 친구가 왔네? 예, 그래서 친구 앞에 붙잖아요. 그냥 동사 형태를 가지고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영어 같으면은 분사나 동명사로 바꿔요. ing 폼으로. 그죠? 우리는 여기서 뭘로 바꿀까요? and, in, and. 예, 이렇게 바꾸죠. 예. 예, and, in, and. 이렇게 바꿔요. 그죠? 예. 그런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 거 많이 이상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로 언어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예요.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다르다고 볼 수만도 없어요. 이 내용을 아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서 이 제목이 막 다 틀려요. 뭐 어디 뭐 축하 말씀, 뭐 격려사, 뭐 여기도 다르고 막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제약, 아주 말 다 어려운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유 저 사람 재미없고 이런 걸 들어서 우리 어디다 써먹냐?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점을 꼭 기억하셔요. 네. 자, 보시면 문장 간의 제약, 시제상의 제약. 요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명령형, 청유형, 뭐뭐 합시다.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것들을 쓸 때에 restriction, 사용 이런 게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사용할 때 어렵다. 이건 안 된다. 이때는 이 단어를 쓸 수 없다. 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안 하듯이. 이 어휘는 아버지에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한테 얘기할 땐 쓸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밥을 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는 아버지 밥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건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그죠?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우리는 제약이라고 합니다. 제한 또는 제약이라고 합니다. restriction. 그래서 소리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다 동사를 썼어요. 뭐뭐 하다, 기도하다, 사랑하다. 그런 하다 동사를 사용했는데 뒤에 뭐 어떤 말과 연결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제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금이 있잖아요. 대장금. 재밌죠. 거기에 보면 오너라 뭐 가노라 그런 거 있어요. 오다와 가다라는 동사는 어휘적인 제약을 받아요. 명령 형태에서. 이리 오너라지. 옛날 같은 거죠. 이리 오너라요. 그럼 밥을 먹어라라고 그러지 밥 먹어라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런 걸 우리는 제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청자의 또는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자기의 견해냐에 따라서도 연결 어미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지만 외국인 화자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10년 살면 돼. 나하고 한 10년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 어떻게 데리고 살아 아무리 예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냐 비격식체냐 인포르말 하냐 포르말 하냐 문어체냐 구어체냐 여기에 따라서도 문장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자냐 화자 중심의 이야기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도한다. 90%는 내가 주도하고 우리 신랑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해. 그럴 때 쓰는 그 안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조금 달라요. 그것도 이 화용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조사를 같이 볼까요? 여기 조사를 보시면 형태 이가가 있어요. 이가 뭐 이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성씨도 이씨도 많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게 주어로 사용되죠. 그죠? 주어 다음에 붙는 조사예요. 그러나 형태를 보시면 일단 자, 얘들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주어, 목적어, 동사를 사용하는 나라 말이 있겠고요. 그죠? 주어, 목적어 아니고 이게 칠판이 좀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라든지 서술어, 목적어, 주어라든지 이게 순서가 다른 나라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앞에 붙으면 전치사, 뒤에 붙으면 후치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post position, post position 대신에 여기서는 particular라고 말을 할 거예요. particular가 붙어요. particular가 붙는데 그 위치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보통 명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명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걸로 써요. 이거 마커가 그건 너무 가늘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잠시 두시고요. 기억할게요. 그래서 그 위치가 명사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전치사다 후치사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locar antes de nombre, nome, 아니면 뭐 depois de nome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가는 어디에 붙느냐? 외국인도 어디에 쓰면 되겠어요? 명사 앞에 쓰면 안 되겠죠? 책상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책상 뭐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오류를 많이 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른 것들은 오히려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이따가 아마 김정수 선생님이 다음 시간인가요? 그 오류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서 조금 오류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구조가 있겠고요. 자, 의문론적 환경에서 이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가를 써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르미나인 보갈, 그러니까 보가오,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면 뭐를 써야 되죠? 이를 써야 되나요? 철수 가죠. 예. 그러니까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가를 사용한 거예요. 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한 16세기, 17세기에 등장했고요. 가 같은 거는 원래는 예전에는요 이만 사용했어요.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가 되는 조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는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가 은는이에요. 예, 그 순서가 있거든요. 형, 동생. 그래서 이가 은는이라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리가 돼요. 왜 이가 먼저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써왔던 주격조사인데 나중에 가가 생겨난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은는은 주격조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수조사, 옛날 말로 보조사라고, 예, 아우실리아, 예, 베르보 아우실리아, 베르보가 아니죠. 파르티쿨라, 예, 예. 특수조사 또는 보조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로 볼 때는 그럼 당연히 뭐 주격조사 다 똑같은데 뭐 어떻게 헷갈려서 어떻게 써? 그거 뭐 딴 거 없을까? 그랬을 때 이제 의미론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여기 딱 보니까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예, por primera vez, 예? mencionando 어떤 una palabra, 네, desconocida, 모르는 단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그럴 때 뭘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 제가 참고로, 그건 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요. 예, 뒤쪽에 참고로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그만큼 못 찾아요. 예, 저가 찾으면 다 찾아요. 예. 다 찾았어요. 예. 그래서 잔뜩 넣어놨는데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는이라는 것은 mientras, 뭐라 그러죠? 어떤 걸 설명하고 대조할 때, 예,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는 은는을 사용합니다. 사과는 맛있어. 바나나는 맛없어. 이렇게. 그 말을 안 해도 사과는 맛있어 속에 이미 그 화자의 머릿속에는 또는 청자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은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어려운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촘스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표층, 껍데기 나오는 두 개의 층이 있다. 그래서 표층 구조, 심층 구조 이렇게 해서 밑에 숨어 있는 말들이 몇 개가 이제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화를 할 때는 아웃풋을 낼 때는 하나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사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을 또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이 블라인드 데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미팅을 나간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날 수 있죠 물론. 만났어요. 그 만나는데 한국 거래선이에요. 거래처, 거래선 일본말. 한국 거래처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를 주지 않네요. 그 회사의 정보를. 그럼 뭐 조금이라도 힌트를 이랬을 때 그래 좀 한마디는 해드릴게요. 그 사람 이거 한국어 공부 안 한 사람이 그죠? 한마디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뭐뭐는 어떻죠?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여러 개가 있구나.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그런 언어라고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한국어 교육에는 이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배경을 아시면 깜짝 놀래요. 저는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저는 회사에서도 옛날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쓸 때 상대방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것 말고도 많다. 어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학습자한테 뭐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런 걸 아시게 되면. 보세요. There's a tree.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는 아주 크다. 여기 보시면 uma árvore. árvore muito grande.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가 나왔네요. 여기는 우마가 나왔어요. indefinido.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나오고 뒤에는 정관사가 나왔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어떤 갓을 쓴 거예요.
관사는 가시잖아요. 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말은 아, 는이 나왔네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대조언어를 통해서 언어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차이를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습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문을 많이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보통 상황으로 그 교수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특히 추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예문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예. 이 조사 다르죠? 네. 여러분들 한국문법 1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거의 교과서 같은 교사들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덜어 나오는데요. 그 책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그 새로운 인포메이션 소개를 할 때 그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철수는 자 누가 파티에 갔어요? 누가라고 그랬죠. 누구는 파티에 갔어와 누구와 파티에 갔어요는 의미가 다릅니다. 철수가 파티에 갔어요. 철수가 파티에 갔어요. 아 그럼 원래 누가 가야 되나? 아 원래는 미가 가야 돼. 근데 철수가 갔어. 예. 강조를 할 수도 있어요. 주격조사가 뭐 주어만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의 초점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보의 초점 중요한 게 먼저 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세요. 뭐 진지를 드세요. 어휘도 바꾸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화용해서 다룬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어학에 몇 가지 sub카테고리아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내가 공부했던 것을 나중에 강의할 때도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강의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수업에 5단계, 6단계 해서 도입, 뭐 제시, 설명, 연습, 활용, 뭐 마무리 이런 틀을 이용하시겠지만 그 틀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포맷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생생하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태를. 자, 여기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이러한 그 이론을 우리 학습 또는 교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지금 이 생각이 대조언어학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학의 한 이론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근데 대조언어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완벽한 그런 언어 이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도 나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응용 언어학에서 다룰 때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런 내용은 뭐 다 많이 프라이스 라도라는 사람들은 맨날 나와요. 뭐 누구 논문 베낄 때마다 논문 베낄 때마다 맨 앞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 우리가 대조와 비교는 다른 말이에요. 컴파라상 이거 다른 말이에요. 콘스트라치와 이거 콘스타따라 한다는 것은 같은 항목을 두고 예를 들어 저하고 여자친구 미희가 있는데 미희가 왜 나오지? 모르는 앤데 미희하고 저하고 키를 재는 거예요. 지금 키를 이번에 몸무게를 재볼까? 아, 내가 더 가볍네.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것, 다른 언어와 비교하는 것을 대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조. 우리가 경찰 물다를 낼 때 이렇게 교통경찰한테 잡혔으면 뭐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이디 같은 거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한다고 그러죠? 비교하나요? 대조한다고 하죠. 왜? 원본인지 아닌지. 그걸 대조할 때. 파수인지.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언어의 대조언어학 관점에서 한다. 그 무슨 소리죠? 그 왜 대조언어를 하냐면은 많은 이론가들과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가르칠 때 또는 공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새롭게 배우는 언어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일본인 선생님은, 일본인 선생님은 한국어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죽어도, 한국말 되게 잘해요. 죽어도 못 고치겠다는 거를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술자리에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저한테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게 뭐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분들이에요. 어머니, 그래요. 그게 안 바뀐대요. 어머나, 이 노래도 못하겠죠, 그러면? 어머나라고 하겠죠? 예. 아유, 그거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니?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칠모음을 보시면 중세 때는 칠모음 있었어요. 아래야, 이, 그죠? 오와 우어. 이렇게 7가지가 있었고요. 확자에 따라서 뭐 약간 다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중심 모음이에요. 한국어에는 자음 모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 좀 적은 것도 아니지만 잘 조합해서 사용한 나라가 일본인데 그 사람들은 어라는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음소 체계라고 합니다. 시스템. 포네마. 시스테마도 포네마. 그 안에 없어요. 아, 참, 이거 펜 한번, 이거라도 그럼. 아니, 마커가 없네.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게 조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옛날 분들은 모음 삼각도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트리앙글로. 근데 지금은 이게 트리앙글로가 아니에요. 사다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려요. 조금 더 정확해진 거예요. 위치가. 폰토데 아치클라송. 이 폰트죠. 폰트지 아치클라송이 더 정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발음을 해봐야 알아요. 이 하면은요. 여기 이가 나오잖아요. 우 이렇게 보죠. 조금 과도하게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도 막 그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흘려가지고 발음이 이상해지는데요. 우가 이게 뒤에 와요. 그냥 오는 한 이쯤 올 거예요. 왜? 원수모음 비슷해요. 동그래야 돼. 이게 비슷해요. 근데 어가 없어. 일본 말에 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가까운 발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는 한 이쯤 되겠죠. 해보세요. 이따가 입술 모양을 보여요. 섹시한 입술 모양을 제가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컬러가 잘 나올지. 그래서 일본어에는 이게 어가 없기 때문에 근접한 모음으로 가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무스쿨러가 굳은 거예요. 근육이 굳어서 그 말을 계속하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영어 발음하는데 왜 R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발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습은 대가를 위봉마크트 마인스터 아주 잘난 척한 거예요. 독일어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말 쓸 건데 연습을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스텝이라. 그래서 그 연습이 프라치카가 정말 프라치카 아세 파이스 마인스터 미니스트로 모르겠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그걸 만드는 건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나와서 이거 시켜요. 그 현지인들에게 나와 그려봐. 그리면 내가 저 퀴즈 점수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자들을 불러요.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너무 어렵다고. 이 테오리야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않아. 한번 같이 해보자. 어렵잖아요. 발음하실 때 꼭 학습자들 같이 하게 하세요. 선생님들만 앞에서 하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근육을 위치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심지어는요, 이거 정확히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그 치과 의사들이 갖고 다니는 그 이빨 모형이 있어요. 치아 모형 이런 거 있어요. 그 큰 거 갖다 놓고요,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 치열이 고르지가 않아갖고 못 보여드리거든요. 가까이 못 가겠어. 냄새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그런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노트북 정도 하나 정도 뭐 아니면 학교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플래시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동영상 애니메이션 효과 거기다 놓고요.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혀를 그려요. 혀를 그려갖고요. 이동하게 해줘요. 자, 이 모양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나가요. 그걸 보고도 깔깔거리고 웃는 여자애가 있어요. 얼굴이 예뻐서 뭐라고 욕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문적인 오류,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오류들, 그러니까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예, 주로 예, 모국어의 간섭. 근데 사실은요,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게 우리 이제 모국어를 L1이라고 그래요, 랭귀지 1. 예, L1이 있고 L2가 있고 L3도 있고 4도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 있을까요? 인도예요. 예, 인도는 공식적으로 영어를 쓰거든요. 제가 인도 친구를 한번 가르쳐 봤는데요. 이 친구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에는요, 여러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메이저 랭귀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발음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 발음을 잘할 수 있는 음소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발음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페니시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경음, 격음, 네, 보통소리, 평음. 그거예요. 푸푸푸. 예,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무슨 묘기하는 줄 알고 애들이요.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럼 여러분들 강의하실 때 뒤를 돌아서, 저 궁뎅이 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서, 예,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요. 아이들,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정확히 들을 것 같은데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입모양을 보고도 어렵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발음을 하는 위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조음점이라고, 조음점이라고 얘기하죠. 조음점이라고 해요. 이따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이지만 어떻게 그럼 이걸 설명해서 디스팅성을 할 수 있는지, 디스팅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시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말로만 하나 아니고요. 보여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런 오류들. 형태적인 오류들. 포르투기스를 사용한 사람은 스페니쉬를 쓸 때 어떻게 될까요? 꼰타 파보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꼰타 파보르. 이 종목을 길게 발음하고 막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거기 교재라고 하긴 좀 뭐해서 제가 교재라고 안 하는데. 아무튼 그 프린트아웃 된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그 뒤에 제가 다 제가 쓴 거예요. 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막, 온땡이라고 그러네. 온땡이라고 안 하고, 뭐라 썼지? 아젤.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페니쉬랑 막 섞여요. 이런 것들은 어휘적인 오류예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는 예견을 하고, 그것을 방지한다는, 프리벤성. 미리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중심의 그런 교수법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영어 언어에서는 이미 15년, 20년 전에 아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한국 교육에서는 그 영어 교육에서 썼던 그런 좋은 이론들을 가지다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문화적인 맥락, 배경, 학습자의 배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변인들, 어떤 변수가 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우리 미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공부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럼 어떡하죠? 오늘 남자친구랑 뭐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수업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이 학생한테 막 가서 너 왜 요즘 공부 안 하냐? 막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여기 브라질에 사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일본어만 해. 맨날 수업 시간에. 한국어 안 하고 일본어만 해. 난 뭐 일본어 하니까 한국어 쉽게 해.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자만심이죠. 그런 것들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에요.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걔한테 막 가서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학습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조언어학은 그 학습자의 배경이 되는 언어. L1이 뭐냐? L2가 뭐냐? 심지어는 L3가 뭐냐까지 감안을 해서 강의를 하실 때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쥐가 뭐 포를 한다고 그러면서 포를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포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습자들은 배움의 기쁨이나 달성도, 성취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수업의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설명할 땐 전부 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오류를 발생하고 예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예. 직접적으로 전이를 준다. 그러니까 트랜스페렌시아. 그러니까 직접 전달되는 거. 예. 예를 들어 일본어의 문법이 한국 문법과 비슷하니까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긍정적인 전이다. 예. 트랜스페렌시아 포지티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전이가 있다. 무전이는 아예 전이도 없다. 예. 예. 종류를 얘기한 거예요. 뭐 저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전이라는 것은 병이 전이 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예, 문화의 전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외국어와 한국어에서만 전이가 일어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오류라는 것은 학습자의 그 상태나 학습의 양이나 이런 데에서도 오류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무슨 나라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난 못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김적 선생님이 나중에 아마 소개를 하는 걸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좋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 전이의 이제 단계별로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 또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이 전이 때문에 트랜스페렌시아 이것 때문에 학습에 어려운 단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야. 이 문법 범주는 이거보다는 쉬운 부분이야. 이건 뭐 거저 배워. 이건 안 가르쳐줘도 돼. 뭐 있을까요? 동사 변화. 예를 들어서 포르투기스 하던 사람이 스페니쉬를 한다. 그랬을 때 동사 변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불규칙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규칙 속에 불규칙 속에 또 규칙이 있으니까. 예. 뭐 깐또 이게 뭐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어떻게 외우지? 그러시는 분이 있어. 예. 똑같아요. 어렵잖아요. 예. 팔라이스, 뭐, 팔라모스, 팔람.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는 거예요, 이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스페인어, 포르투기스에는 조사가 없다. 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사 대신에 뭐가 있죠? 프레포지션. 예, 프레포지션이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학습자들은 없는 거니까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유는 폰사운 같아요. 예, 폰사운 같아요. 어떤 격을 나타내거나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조사가 난 어렵다. 그럼 그 학생들은요 일부러 피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르투기스를 하실 때 나는 그 말은 모르겠어. 단어는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럼 말을 안 써요. 그건 무슨 말이라고 하죠? 듣는 어휘라고 얘기해요. 이해 어휘라고 해요. 어휘론에서는. 이해만 할 때 쓴 거예요. 뉴스를 보거나 정치 뭐 토론회를 보거나 그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면 그 말을 못 써요. 정작. 단어는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치부들은 다 못 써요. 대부분. 배움이 짧아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데요. 저희 한국어의 음소 체계 현재 음소 체계에는 순치음, v라는 사운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프나 브나 우리 이제 저기 원장님 앉아 계신데 원장님 같은 경우도 어제 파비오, F-A 그죠? V-E-O 파비오라는 그 이름을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한글로 어떻게 써요 이거? 헷갈려요. 모르겠어. 왜 몰라요? 근접한 발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화이팅은 왜 화이팅이에요? 영어에 그걸 누가 그 화이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파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파이팅이라고 그래요. 그거 피가 어디 있어요? 이상하죠? 규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규칙 없어요. 비슷한 음으로 소리를 낸 거죠. 뭐 틀렸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음소에 없기 때문에 한국어 음소책이 없기 때문에 저런 오류를 저지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계신데 학교 다닐 때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포어로 삼성전자 레인지 러시아어를 들으면서 방송하는 거예요. 막
그거 들으면서 10분, 한 5분인가 10분인가? 한 10분짜리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은 많이 줬거든요. 그때 25만 원. 와, 그거 이제 근데 긴장되잖아요. 이게 녹음해서 전 세계 이제 포업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긴장되잖아요. 긴장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상시에 발음이 좋았는데 이 에헤 발음, 에히 발음 있죠? 예, 호나우드겨 에히. 아,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발음이 안 돼갖고 완전히 뭐 가래 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돼요. 잘하던 사람도 얼마 잘했는지 모르겠어. 잘하던 사람도 발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잉. 이런 것들이에요. F를 너무 의식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콘셉투얼, 그 트랜스페런스의 콘셉투얼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이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번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 포어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책이 없어요, 아직. 이론서를 찾으면 대충 나오긴 하겠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포어 버전의 어떤 좋은 이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스페니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에 성과 수는 있습니다만 들이라고 플루랄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포어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스과이스. 아스과이스. 이게 꼭 붙여야 돼요. 그죠? 그걸 얘네들은 아주 쉽게 하지만 우리는 어렵죠. 특히 성도 틀리죠. 자연성이 아니라 문법에서 말하는 성이죠. 옛날 같으면 이 성은 얘기도 못했는데 외국어 배우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제일 어려운 것은 저런 존대 표현들이에요. 겸양.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올려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겸양이라고 하죠. 겸양 표현이 가장 어렵고요. 일반적인 존대법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프레이터라는 학자의 그 이론을 간단한 표 하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검색 잘 안 하시죠? 논문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약하면 이렇게 하나예요. 요약하면 이거 하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김정수 선생님이나 이기영 선생님이나 뭐 김기영 선생님인가? 그분들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대조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 언어를 가르치실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든지 ESL, 세컨 랭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재를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효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학습자의 그 배경을 알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어를 하나를 설명할 때라도 포어를 사용해주고 포어에 있는 어떤 예문을 들어주고 했을 때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제2 언어 평가,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뭐 하는 것들인데요. 이건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별로. 그래서 강연화 선생님이 2003년에 쓰신 책에 연구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책.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서론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여기 나오는 데타일을 볼 것이 아니고, 이거, 머릿속에, 조사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연결 어미를 가르친다?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올릴 게 뭐냐면, 처음에 형태. 그죠? 형태를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형태 속에는 이제 형식이라는 form, 그 다음에 뭐 있죠? 의문론, 소리 부분.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형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문장을 구성을 하잖아요. 문장.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의미.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중급 또는 고급, 3급에서부터 6급 정도 되는 분들은 활용까지. 왜냐하면 그 고급에서는 우리가 시사토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거기까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려운 한자어가 나온다든지 또는 문화를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